현재 베트남의 경제는 한국의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이러한 한국의 호의를 무시하고 코로나 초기 백신을 맡겨놓은 듯 백신을 달라고 하더니 일본인의 입국은 막지 않으면서 한국인들의 입국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의 연봉을 삭감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을 가장 분노케 한 사건이 있었죠. 베트남 당국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사망한 한국인의 시신을 무단으로 화장한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당시 한국이 고위급 외교 협의를 통해 코로나 협력을 당부한 직후라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의 상식 밖의 행동이 계속되자 한국에서는 베트남을 혐오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러한 베트남의 행보에 지쳤는지 베트남 내 삼성의 영향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무지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상황이 위중해 공장을 봉쇄하는 일이 잦아 생산 라인에 차질이 생겨 의존도를 줄이는 게 이득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생산 라인을 분산해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 체계 재편의 일환으로 베트남 스마트폰 생산량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부품 전문 매체 디일렉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이번 재편은 현재 글로벌 생산량의 50%가 넘는 베트남 물량을 줄이는 반면 인도와 인도네시아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내년에 베트남 공장의 생산량을 연간 1900만 대 줄여 이 물량을 인도와 인도네시아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동시에 인도와 인도네시아 공장을 증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량 이전은 내년 2분기부터 시작하며 이전된 물량 대부분은 인도에 우선 배정하고 이후 일부를 인도네시아 공장에 넘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이 생산시설을 다변화하는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리스크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삼성과 한국의 상식 밖의 행동 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자신의 무덤을 판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베트남 북부 박린성의 삼성전자 베트남과 타이응웬성의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웬 등 두 개의 공장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는데 베트남 공장의 생산량이 연간 1900만 대 줄어들면 베트남 공장의 글로벌 비중은 현재의 60% 수준에서 50% 이하로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인도 공장의 생산량은 계속 늘려 올해 6천만 대에서 내년 9,300만까지로 확대하고 인도네시아 공장은 올해 1,000만 대에서 내년 1,800만 대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자신들의 GDP의 4분의 1을 책임지는 삼성을 왜 무시하고 한국에 갑질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갖 갑질을 하던 베트남이 일본과 손을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베트남 판민진 총리가 이달에는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양측은 이달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때 상견례를 겸한 첫 회담을 실시했습니다. 일본 총선 2 대표 일정으로 인해 COP26회의에 뒤늦게 참석했던 기시다 총리는 당시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베트남 판민진 총리와 별도의 회담을 가질 정도로 일-베트남 관계에 공을 들였습니다. 현재 일본은 베트남의 세 번째 수출입 파트너입니다. 일본 내 베트남인 노동자는 약 44만 명이며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25.7%로 1위입니다. 일본 내 베트남 유학생도 2014년부터는 한국을 제치고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안보면에서도 베트남은 미일이 끌어들이고 싶은 파트너입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중국 견제망 구축에 나선 미일이 연대에 손짓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판민진 베트남 총리가 중국 견제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24일 일본 공영 NHK 방송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일본을 방문한 판민진 총리와 약 1시간 동안 회담했습니다. 지난달 초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일본에서 외국 정상과 회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와 판민진 총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염두에 두고 법의 지배에 근거하는 국제 질서의 유지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일본과 베트남이 가입돼 있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중국이 가입 신청을 한 것을 계기로 높은 수준의 가입 기준을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날 판민진 총리는 일본 기업의 서플라이 체인 다원화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154만 회분을 25일 판민진 총리가 귀국하는 항공기에 실어보내겠다며 화답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총리는 경제 및 코로나19 대응 등 6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일본 측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판민진 총리는 도치기현에 본사를 둔 일본 기업 중 베트남에 투자 중인 FDI 외국인 직접 투자 프로젝트는 22개에 이르며 도치기현에 체류 중인 베트남 교민도 8,000명이 넘
넘는 등 양국은 중앙정부 차원 외에도 지역 간 협력에 기반해 효과적으로 투자 및 교류하고 있다며 베트남은 양국의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리한 투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에서는 베트남인들 때문에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손 부족으로 베트남 출신 기능 실습생을 대거 입국시킨 일본에서 이들이 저지른 범죄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이죠. 특히 입국 후 종적을 감추는 등의 문제도 잇따라 출입국 관리에 더 많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 내 범죄 순위 1위는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인들이 중국인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범죄 수는 오히려 중국인의 범죄 수를 넘어선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기능 실습생 신분으로 일본에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집안에서 통돼지를 해체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및 마약 유통 등 악성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의 한 상식 밖의 행동을 보면 이러한 범죄를 어느 정도 예측했을 법도 한데 일본은 그런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편 일본이 베트남과 손을 잡는 사이 한국은 미국의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건설하는 제2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확정됐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지난 8월 13일 가석방 출소 이후 103일 만의 결정입니다. 이번 투자 결정으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1위를 향한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24일 당사는 신규 파운드리 설비 투자와 관련해 미국 테일러시 등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23일 미국 텍사스 주지사 관저에서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 존 코닌 상원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선정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테일러시에 세워지는 신규 라인은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4년 하반기 목표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건설 설비 등 예상 투자 규모는 170억 달러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시스템 분야에서는 아직 도전자입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 1위 달성을 위해 투자 규모를 171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초대형 투자, 고용 계획을 지난 2019년 발표한 이래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라인 건설로 기흥, 화성, 평택, 오스틴, 테일러를 잇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테일러 신공장은 기존 오스틴 생산 설비와의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7년 오스틴 공장을 설립하고 20년 넘게 가동 중인데 테일러시는 삼성전자 미국 파운드리 1공장이 위치한 오스틴시에서 동북쪽 25km 떨어진 곳으로 차량으로 불과 30분 거리이므로 기존 사업장 인근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기남 부회장은 올해는 삼성전자 반도체가 미국에 진출한 지 25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테일러시 신규 반도체 라인 투자 확정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신규 라인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인재 양성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삼성은 격차 벌리기를 넘어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개척하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3가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최고의 발명품 2021에 선정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타임지가 선정한 20여 개 부문에서 스마트폰으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3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타임지는 그동안 많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스마트폰의 기능과 휴대성을 모두 잡으려고 노력했다며 삼성전자가 마침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더니 나중에는 삼성을 뛰어넘겠다며 빈그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빈그룹은 신사업 쌍두마차, 자동차와 스마트폰 분야 진출을 위해 잘 나가던 마트 분야를 통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수출 분야에서 의미 있는 기록을 내진 못했지만 내수 시장에서 빈스마트 스마트폰은 시장 점유율 3위에 오르는 등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한때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200만 대를 팔아치워 시장 점유율 12.7%를 찍었습니다. 더불어 미국 시장에서 신상품 세대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 흔적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빈그룹은 돌연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합니다. 그 이후로 빈스마트가 막 사업에 뛰어들 당시 빈그룹은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관련 인력을 빼내 삼성과 불편한 관계를 초래해 철수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전 세계에서 만드는 스마트폰의 절반을 베트남에서 생산하므로 베트남에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노하우가 집약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재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당시 빈스마트는
베트남은 삼성보다 연봉을 더 주겠다 식으로 꼬셔서 적잖은 인력을 데려갔고, 이들은 빈스마트가 시장에 안착하는데 제법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베트남은 끝까지 한국을 배신하는 국가인 것이죠.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과의 관계와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에 주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30초면 내 주식 실력 확인, 마스크 및 커피 쿠폰 전원 증정합니다. 내 주식 등급 조회 후 맞춤형 급등 문자 무료 받으시려면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